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서연은 눈을 뜹니다. 좁은 원룸에서 동생과 함께 쓰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일어나죠. 벌써 나가? 18살 서준이 비몽사몽 중에 중얼거립니다. 응, 오늘도 과외 3개야. 거울 속 서연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25 나이에 이미 볼이 푹 꺼지고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어요. 대학 휴학 후 1년째 영어 과외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지만 늘 빠듯하기만 하죠.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어머니에게서 급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서연아, 아빠 상태 급격히 나빠졌어. 의사가 오늘 오후에 꼭 가족들 만나자고 해.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아버지는 1달 전부터 급성 간부전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그동안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들었는데 가족을 부른다는 건 심상치 않죠. 하루 종일 3번의 과외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와 서준이 이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1달 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담당 주치의 김 교수가 나타나자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자분의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김 교수는 엑스레이를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하지만 핵심만 들려요. 간이식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빨리요.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만약 수술하지 않으면? 길어야 일주일. 김 교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어요. 의료보험 적용받아도 본인 부담금만 5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5천만 원. 서연의 현재 통장 잔고는 30만 원도 안 됩니다. 과외로 한 달에 버는 돈이 250만 원인데 생활비 빼면 저축은 거의 불가능하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 3사람은 말없이 지하철에 몸을 맡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한부,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모든 게 막막하기만 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거든요. 이서연 씨 맞으시죠? 한 남자가 다가와 묻습니다. 네, 그런데요. K파이낸스 추심팀입니다. 아버님이 저희 회사에서 대출 받으신 건 알고 계시죠?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저희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원금 3천만 원, 이자 포함해서 현재 5천만 원입니다. 남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밉니다. 2달째 연체 상황이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갚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5천만 원. 아버지 수술비와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돈을?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대출받으신 모양인데 보증인이 따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몇 달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도장을 가져가며 병원 서류 때문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만약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부터 압류하고 가족 전체 신용불량자 등록됩니다. 따님 같은 경우는 취업도 어려워지죠. 남자들이 떠나고 나서야 새 가족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원룸 안에서 어머니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 수술비 5천만 원, 채무 5천만 원, 합계 1억 원. 현재 수입으로는 10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누나, 내가 공장 야간 근무 더 늘릴게. 서준이가 말하지만 고등학생인 동생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는 없죠. 엄마, 과외 더 받아볼게.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간은 일주일밖에 없고 방법은 보이지 않아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대출 광고들을 찾아보지만 무지개 무담보인 상황에서 빌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개인 돈놀이 업체들만 광고를 띄우는데 이자가 월 30%씩이나 됩니다. 새벽 3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채권자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남은 시간은 나흘 뿐입니다. 나흘 안에 1억 원을 마련해야 해요. 과외로 벌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죠.
급전대출, 무담보대출, 즉시 대출 같은 검색어들을 입력해보지만 나오는 건 사기 광고들 뿐이에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서연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돈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옆에서 잠든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짐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구해야 해요. 아버지를 살려야 하고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새벽 4시 서연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봅니다. 몇 시간 후면 또 과외를 나가야 하는데 잠이 전혀 오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온통 숫자들만 맴돕니다. 1억 원, 일주일, 나흘. 이 세 개의 숫자가 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한 채 서연은 어둠 속에서 기적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과외를 나섭니다. 학생 앞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워요. 머릿속에는 온통 1억 원, 일주일이라는 단어들만 맴돌고 있거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중학생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문제 다시 풀어볼까?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은 집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과외를 마치고 나온 서연은 병원으로 향합니다. 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인데 발걸음이 무겁기만 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떠세요? 의식은 없지만 숨소리가 더 거칠어진 것 같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루만 해도 더 야위어 보입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연결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져요. 면회를 마치고 병원 로비에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서연의 팔을 붙잡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알아봤는데 신장이나 다른 장기를 팔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서연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말립니다. 그런 건 불법이고 위험해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는 충분한 돈도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 모두가 극한 상황에 내몰린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합니다. 채권자들이 준 시한은 금요일까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저녁 과외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서준이가 상기된 얼굴로 달려옵니다. 누나, 나 공장에서 연장 근무 더 늘리기로 했어. 한 달에 100만 원은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서준아, 고마워.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문제야. 서연은 동생의 순수한 마음이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날 밤도 늦게 서연은 인터넷에서 급전대출을 검색하다가 이상한 글을 발견합니다. 결혼 중개업체라는 제목의 광고였어요. 급한 돈 필요한 여성분, 조건부 결혼으로 목돈 마련 가능. 비밀 보장, 즉시 상담. 서연은 호기심에 그 글을 클릭해 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고 창을 닫아요. 그런 수상한 일에 손을 댈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날 수요일 아침 서연이 과외를 나가려는데 집 앞에 또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서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서연 씨죠? 네, 그런데요. 저희는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내일까지 변제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남자는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집 압류 절차와 신용불량 등록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가족 모두 취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낍니다. 내일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과외를 하는 동안에도 서연은 계속 생각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대출은 불가능하고 가족이 가진 재산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모두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점심시간 서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삼각김밥을 먹으며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려요. 여보세요? 이서연 씨죠? 저는 세안그룹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서연은 당황합니다. 세안그룹이요? 저는 그런 회사 모르는데요. 혹시 지금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신지요?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1시간 후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서연 씨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정확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말이에요. 1억 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서연은 할 말을 잃습니다. 어떻게 그 금액을?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보죠. 강남역 3번 출구 앞 스타벅스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서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억 원이라는 정확한 금액까지요. 서연은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너무 수상하기도 해요.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1시간 후 서연은 강남역 스타벅스에 나타납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니 한 구석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어요. 그가 서연을 보고 손을 흔듭니다. 이서연 씨죠? 박도연입니다. 박도연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 정중한 말투와 차분한 인상을 풍깁니다. 어떻게 제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죠? 서연은 긴장한 채로 질문합니다. 세안그룹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서연 씨처럼 절박하면서도 품행이 단정한 분을 찾고 있었어요. 품행이 단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학력, 성품,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학에서 성적도 우수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요. 박도연은 서연 앞에 두꺼운 파일을 놓습니다. 우리 그룹의 후계자와 관련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계자요? 세안그룹 정민호 회장의 아들입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시고요. 서연은 파일을 넘겨보며 놀랍니다. 정민호라는 이름 아래 사진이 붙어 있는데 30살의 잘생긴 남성이에요. 이분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박도연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결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일종의 계약 결혼입니다. 정민호 회장님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형식상 부인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걸 왜 제가? 현재 그룹 내부에서 후계구도 문제가 복잡합니다. 정민호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이다 보니 사촌인 정태준 상무가 경영권을 노리고 있어요. 박도연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만약 정민호 회장님께 부인이 계시다면 법적으로 상속관계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믿을 만한 분을 찾고 있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신다는 건가요? 계약금으로 5천만 원, 결혼식 후 5천만 원을 더 드립니다. 계약 기간은 정민호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이고요. 박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물론 강요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체불명의 남자와 계약 결혼이라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내일까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밤까지 결정해 주시면 내일 아침에 계약금을 입금해 드릴 수 있어요. 박도연은 명함을 건네며 일어섭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카페에 혼자 남은 서연은 파일을 다시 펼쳐봅니다. 정민호의 사진, 계약서 초안, 그리고 세안그룹의 자료들.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서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계약 결혼이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박도연이 건넨 명함을 만져보니 확실히 실제입니다. 저녁 과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과 계약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내일까지 5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가족 모두가 길거리로 내몰려요. 아버지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실 거고요. 집 앞 골목에 도착하니 이상한 분위기가 흘러요. 평소보다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이 가까워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요. 집 문 앞에 채권자들이 몰려와 있고 그들은 쇠파이프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서연, 나와. 내일까지라고 했지. 한 남자가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발로 차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갚아야지. 서연은 뒤에서 지켜보며 온몸이 떨립니다. 어머니와 서준이 집 안에 있을 텐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어머니 나오세요. 딸이 돈 못 갚으면 어머니라도 일해서 갚아야죠. 채권자 중 한 명이 더 큰 소리로 협박합니다. 요즘 나이 많은 분들도 일할 곳 많아요. 유흥업소에도 일자리 있고.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모독하다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나서자 채권자들이 일제히 돌아봅니다. 오, 드디어 나타났네. 이서연 맞지? 덩치 큰 남자가 서연 앞으로 다가옵니다. 내일까지라고 했는데 준비는 됐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이번에는 확실한 담보라도 잡아야겠네. 남자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습니다. 나요. 분명히 내일까지 준비해서 갚을 테니까. 그래. 그럼 확실한 보증이라도 세워봐. 예를 들어. 남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웃음을 짓습니다. 젊은 여자가 돈 벌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잖아. 그 순간 서연은 자신과 가족의 현실을 똑똑히 깨닫습니다. 이들에게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돈을 뜯어낼 대상일 뿐이에요. 내일 저녁 6시까지야. 그때까지 5천만 원 없으면 진짜 끝이야. 알겠어? 채권자들이 떠나고 나서야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고 서준이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에 차 있어요. 누나, 나 그놈들이랑 싸울 뻔했어. 서준아, 괜히 나서면 더 위험해져. 서연은 동생을 진정시키며 어머니를 안아줍니다. 엄마, 괜찮아요.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서연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 박도연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서연은 가족들이 잠든 후 박도연이 준 파일을 다시 펼쳐봅니다.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생각보다 간단해요. 계약 기간 정민호의 의식 회복 시까지, 거주지 세양그룹 본가 저택, 역할 형식상 부인, 외부 활동 시 동반, 보수 계약금 5천만 원, 추가 5천만 원, 기타 계약 종료 시 조용히 헤어질 것. 조건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낯선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요? 새벽 2시 서연은 결국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합니다. 여보세요, 박도연입니다. 저, 이서연이에요. 결정하셨나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정민호 씨는 정말 의식불명 상태인 거죠? 네, 한 달 전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그냥 간병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끔 외부 행사나 주주총회 때 함께 나타나셔야 해요. 서연은 잠깐 망설입니다. 만약 정민호 씨가 의식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가서 상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혼할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요. 계속 유지한다는 건 물론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서연은 깊은 숨을 쉽니다.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내일 아침 9시에 입금 가능합니다. 그 전에 계약서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허탈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 정말로 낯선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박도연이 직접 집으로 찾아옵니다. 검은 세단을 타고 온 그의 모습을 보니 정말 큰 회사 사람인 것 같아요. 계약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되고요. 박도연은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합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신다면 지금이라도.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펜을 듭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세안그룹이 고른 장기말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 입금 확인해 보세요. 추가 5천만 원도 함께 입금드렸습니다. 박도연이 말하자 서연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정말로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요. 오늘 오후에 병원비부터 처리하시고 내일부터 저택에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적당히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건 말씀하지 마시고요. 박도연이 떠나고 나서 서연은 어머니와 서준이를 깨웁니다. 엄마, 서준아, 일어나. 아빠 병원 가야 해. 수술비 마련됐어.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뜹니다. 정말?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구했어. 대신 당분간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 서연은 자세한 설명은 피하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김 교수에게 수술비 입금을 확인받고 나니 모든 게 꿈 같아요. 내일 바로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다행히 적합한 공여자도 구해졌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오후에 채권자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서연, 약속 시간이야. 서연은 입금 확인증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여기요. 5천만 원 다 갚았어요. 채권자들이 확인해보고 나서야 얼굴이 풀립니다. 니야, 정말 마련했네. 어떻게 이런 큰 돈을. 그건 중요하지 않죠. 이제 끝난 거 맞죠? 그래, 끝이야. 수고했어. 채권자들이 떠나고 나서야 서연은 진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 수술도 가능해지고 빚도 다 갚았어요. 하지만 대신 서연은 이제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짐을 쌉니다. 가져갈 건 많지 않아요. 옷 몇 벌과 책들, 그리고 가족 사진 하나.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어머니와 서준이는 여전히 서연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묻지 않아요. 가족을 구해준 서연을 믿고 있으니까요. 새벽에 잠들기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제 당분간은 이 모습을 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박도연이 다시 검은 세단을 몰고 나타납니다. 서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차에 올라타요. 준비되셨나요? 네. 서연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마음은 복잡합니다. 정말로 낯선 남자와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차는 서울 한남동 방향으로 향합니다. 고급 주택가를 지나면서 서연은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껴요. 자신이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저택에 도착하면 먼저 어머니를 뵙게 됩니다. 정민호 회장님의 어머니이신 정순이 여사님이시죠. 박도연이 운전하면서 설명합니다. 어떤 분이세요? 전형적인 재벌가 안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문의 체면을 매우 중시하시고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가 뭐라고 인사드려야 하나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상황은 설명드렸으니까 크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차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춥니다. 경비원이 나와서 확인하고 문이 열리자 서연은 입이 벌어져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우와. 서연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옵니다. 현관에 도착하니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박도연이 서연을 안내하며 들어가는데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아요. 어머니, 이서연 씨 모시고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납니다. 정순이 여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져요. 이서연 씨라고요? 박 비서에게 얘기는 들었어요. 정순이 여사의 시선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습니다. 마치 상품을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서연은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앉아요. 차나 마시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고급스러운 찻잔을 가져다 주는데 서연은 손이 떨려서 잡기가 어려워요. 민호 상태는 알고 있죠? 네,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야 할 일도 알겠고요. 정순이 여사는 차를 우아하게 마시며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배경의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건 처음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태준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민호의 사촌이에요. 부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정순이 여사의 표정이 차갑게 변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서연은 긴장하며 듣습니다. 첫째, 밖에서는 절대 진짜 상황을 말하면 안 돼요. 둘째, 민호를 정성스럽게 돌봐야 해요. 셋째, 가문의 체면을 지켜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부부처럼 행동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수상하게 보이면 안 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민호 방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정순이 여사가 일어나자 서연도 따라 일어납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서연은 벽에 걸린 그림들을 구경해요. 모두 비싸 보이는 작품들이죠. 2층 끝쪽 방 앞에서 정순이 여사가 멈춥니다. 여기가 민호 방이에요. 당신도 이 방을 쓰게 될 거고요. 방문을 열자 넓은 침실이 나타납니다. 킹사이즈 침대 중앙에 정민호가 누워 있어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연결된 모습을 보니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당신이 돌봐야 해요. 간병인도 있지만 부인으로서 옆에 있어 주세요. 정순이 여사가 나가고 나니 서연은 정민호와 단둘이 남게 됩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아요. 안녕하세요. 정민호 씨. 저는 이서연이에요. 의식 없는 정민호에게 말을 거는 게 이상하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민호는 30살로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는 더 잘생겼어요. 하지만 창백한 얼굴과 연결된 기계들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정장 차림에 오만한 표정을 한 남자는 서연을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신부로군요? 네. 누구세요? 정태준이에요. 민호의 사촌이죠. 아, 정순이 여사가 말했던 그 사람이구나. 서연은 긴장하며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긴요. 돈 때문에 들어왔으면서 뭐가 안녕해요? 어제까지는 과외 선생이었다가 오늘 갑자기 재벌가 며느리라. 태주는 서연 주위를 빙빙 돌며 말합니다. 혹시 민호가 깨어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설마 진짜 사랑한다고 할 건 아니죠? 그건 아니면 민호가 영원히 못 깨어나길 바라는 건가요? 그럼 유산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태준의 말이 점점 심해지자 서연은 참을 수 없어집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솔직하긴 하군요. 태준은 비웃으며 침대 옆으로 다가갑니다. 민호야, 신부 어때? 마음에 들어? 아, 맞다. 너는 들을 수도 없지. 서연은 태준의 태도가 너무 불쾌해서 주먹을 꽉 쥡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내가 왜 나가야 해요? 여기는 우리 집인데. 정민호 씨가 쉬어야 하잖아요. 걱정 마요. 어차피 못 듣는걸요. 태준이 문을 향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집니다. 며칠 못 갈 거예요. 곧 정체가 드러날 테니까. 태준이 나가고 나니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서연은 정민호 곁에서 첫 밤을 보냅니다. 간병인이 정민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고 나니 정말 조용해져요. 정민호 씨,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정민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야 저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족들을 떠올려요. 지금쯤 아버지 수술은 잘 끝났을까요? 어머니와 서준이는 괜찮을까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어요. 서연아, 아빠 수술 잘 끝났어. 의사가 성공적이라고 하셨어. 정말 고마워.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살아나셨어요. 이제 서연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겠어요. 정민호 씨, 우리 둘 다 힘내요. 서연은 정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첫날 밤을 보냅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재벌가 며느리로 살아야 해요. 하지만 두렵기보다는 다짐이 서네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내겠어요. 서연이 새안가에서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처럼 정민호 곁에서 책을 읽고 있던 서연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해요. 정민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것 같았거든요. 서연은 잠깐 착각인가 싶어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번에는 확실해요. 정민호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뜨려고 하고 있어요. 정민호 씨, 정민호 씨. 서연은 흥분해서 정민호를 부르지만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정민호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던 눈동자가 점점 또렷해지면서 서연을 바라봐요. 당신은 누구죠? 정민호의 목소리는 한 달간 말을 하지 않아서 쉰 목소리예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서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입니다. 서연, 이서연? 정민호가 서연의 이름을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어요. 혹시 제 아내인가요? 서연은 깜짝 놀랍니다. 정민호가 자신을 아내로 알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서연은 일단 그렇게 대답하기로 해요. 갑자기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면 정민호가 혼란스러워할 거니까요. 다행이다. 정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나요? 한 달 정도요. 그동안 옆에서 돌봐주셨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사흘이라도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간병인 아주머니가 들어옵니다. 정민호가 깨어난 걸 보고는 깜짝 놀라요. 어머, 회장님이 깨어나셨네요. 조용히 해주세요. 서연이 재빨리 말립니다. 왜요? 이런 기쁜 일을. 일단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연은 간병인을 복도로 데리고 나갑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데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일단 저하고 정민호 씨만 아는 걸로 해주세요. 간병인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지만 서연의 간절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여요. 서연이 방으로 돌아오니 정민호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제가 왜 쓰러졌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마지막 기억이 회사에서 태준이와 회의하던 거예요. 태준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서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태준 씨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영권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태준이가 이사회에서 저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정민호는 힘들게 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서연이 정민호를 부축해 줍니다. 서연 씨, 혹시 제가 쓰러진 후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병원에서만 있었거든요. 서연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괴롭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는 누가 운영하고 있죠? 아마 태준 씨가 하고 있을 거예요. 정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제가 예상했던 대로군요. 무슨 뜻이에요? 태준이가 저를 제거하려고 했을 거예요. 교통사고도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서연은 깜짝 놀랍니다. 태준이 정민호를 해치려고 했다는 건가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네요. 정민호가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제가 깨어난 걸 알리면 안 되나요?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입니다.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요. 위험하다는 게 태준 씨가 알면 또 뭔가 할지 몰라서요. 정민호는 서연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현명한 판단이네요. 일단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날부터 서연과 정민호는 이상한 공존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민호가 여전히 의식불명인 척하고 밤에만 둘이서 대화를 나눠요. 서연 씨는 어떻게 저와 결혼하게 된 거죠?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서연은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계약 결혼이에요. 계약 결혼? 제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어서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그때 박도연 비서님이 와서 제안을 하신 거죠. 정민호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더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다면 저희는 진짜 부부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인 셈이네요. 죄송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괜찮아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민호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분해서 서연은 놀랍니다. 화나지 않으세요? 화날 이유가 없죠. 서로 필요에 의한 거였고 서연 씨 덕분에 제가 안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안전하다는 게 만약 제가 혼자였다면 태준이가 뭔가 해를 끼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서연 씨가 옆에 있어 주셨으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서연은 정민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태준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복귀해야겠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민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요. 지금처럼 옆에 있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혹시 태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시게 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서연 씨. 정말 든든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요. 그날 밤부터 서연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단순히 돌봄을 받는 환자의 아내가 아니라 정민호와 함께 태준의 음모를 알아내야 하는 동반자가 된 거예요. 다음 날 오전 태준이 정민호 방에 들어옵니다. 평소처럼 정민호는 의식을 잃은 척하고 서연은 옆에서 책을 읽는 척해요. 민호야, 오늘도 잘 자고 있구나. 태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정민호의 얼굴을 내려다봅니다. 걱정 마. 회사는 내가 잘 돌보고 있어. 주주들도 모두 내 편이 됐고. 서연은 책을 읽는 척하면서 태준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회가 열리면 정식으로 내가 회장이 될 거야. 너는 영원히 여기 누워만 있으면 돼. 태준의 말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서연은 정민호가 깨어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해요. 그리고 이 계약 신부도 곧 쫓아낼 거야.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태준이 서연을 흘깃보며 비웃습니다. 서연은 화가 나지만 참고 있어요. 태준이 나가고 나서야 서연과 정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눕니다. 들으셨죠? 네, 다음 주 이사회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민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합니다. 서연 씨, 저와 함께 태준을 막아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려워요.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해요.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정민호가 환하게 웃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제 진짜 팀이 된 것 같네요. 그날 밤부터 서연과 정민호는 본격적인 작전 회의를 시작합니다. 정민호와 함께 작전을 세우기로 한 다음 날 서연은 낮에 정순이 여사와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민호 씨가 쓰러지기 전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순이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쉽니다. 태준이가 이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민호가 너무 젊다면서요. 그럼 지금은 태준 씨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군요. 어쩔 수 없죠. 민호가 이 상태이니까.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서연은 정순이 여사의 표정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어요. 혹시 태준 씨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나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회사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서연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서연은 정민호에게 들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정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역시 그렇군요. 태준이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자금이요? 회사 돈을 빼돌려서 개인 계좌로 옮기는 거죠. 나중에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면 증거를 없애버릴 생각일 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찾으면 태준 씨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 철저하게 숨겨뒀을 테니까. 정민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서연을 바라봅니다. 서연 씨, 혹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태준이 서재나 사무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서연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볼게요. 언제가 좋을까요? 내일 밤이 좋을 것 같아요. 태준이 보통 늦게까지 회사에 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정민호 방에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었는데 집안이 조용해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갑니다. 태준의 서재는 1층 끝쪽에 있어요. 서연은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조용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하니 마음이 쿵쾅거려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변명할까요?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려보니 다행히 잠겨있지 않아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재 안에는 커다란 책장과 책상, 그리고 금고가 하나 있어요. 서연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책상 위를 살펴봅니다.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대부분 회사 관련 문서들이에요. 서연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별다른 게 없었지만 두 번째 서랍에서 USB와 작은 수첩을 발견해요. 이게 뭘까? 서연은 수첩을 펼쳐봅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싱가포르 계열사 50억, 스위스 계열사 80억. 서연은 가슴이 뛰는 걸 느껴요. 이게 바로 정민호가 말한 비자금 자료인 것 같아요. USB도 챙겨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손을 뻗는데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서연은 깜짝 놀라서 몸을 숨깁니다. 누군가 1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태준이 벌써 돌아온 건가? 서연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재에서 나가려면 복도로 나가야 하는데 들킬 위험이 너무 커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서연은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기로 해요. 서재 문이 열리면서 불이 켜집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며 기다려요. 이상하네. 서랍이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은데. 태준의 목소리입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태준이 책상 주위를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서연은 최대한 몸을 작게 만들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뭐가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태준이 서랍들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은 USB와 수첩을 꽉 쥐고 있어요. 그때 서연이 긴장한 나머지 작은 수첩을 떨어뜨리고 말아요. 작은 소리지만 조용한 서재에서는 크게 들려요. 누구야? 태준이 책상 아래를 확인하려고 몸을 굽혀요. 서연은 이제 들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나올 준비를 해요. 그때 서재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태준 씨, 전화 왔습니다.
박도연 비서의 목소리예요. 전화? 네, 중요한 전화라고 하시네요. 태준은 잠깐 망설이더니 서재를 나가요. 태준이 나가자 서연은 재빨리 책상 아래에서 나와요. 떨어뜨린 수첩을 주우려는데 제목이 보여요. 숨겨둔 돈 2단계 계획. 서연은 수첩과 USB를 챙기고 서둘러 서재를 나갑니다. 복도에서 박도연 비서와 마주쳤을 때 서연은 깜짝 놀라요. 서연 씨, 괜찮으세요? 박도연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제가 태준 씨를 잠깐 저지한 거예요. 서연 씨가 위험에 처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박도연이 자신을 도와준 걸 깨닫고 고마워합니다. 감사해요. 조심하세요. 태준 씨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2층으로 올라갑니다. 정민호 방에 들어가자 안도의 한숨이 나와요. 어떻게 됐어요? 정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이거 찾았어요. 서연은 USB와 수첩을 보여줍니다. 정민호가 수첩을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져요. 이게 바로 그거네요. 숨겨둔 돈 계획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태준이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어요. 총 금액이 500억 원이 넘네요. 서연은 그 거대한 금액에 놀랍니다. 이 정도면 태준 씨를 막을 수 있나요? 충분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태준이가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곧 뭔가 조치를 취할 거예요. 정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준이 정민호 방에 들어와요. 어젯밤에 서재에 누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태준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서재요? 저는 모르는데요. 서연은 최대한 태연한 척해요. 정말 모르세요? 그럼 이건 뭐죠?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요. 서연이 어젯밤에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이었어요. 서연은 얼굴이 하얘집니다. 서재 문 앞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요. 어젯밤에 뭘 하신 거죠, 서연 씨? 위기의 순간이에요. 서연은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민호와 함께 찾은 증거만은 지켜내야 해요. 태준이 진실을 알아내기 직전의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태준이 슬리퍼를 들고 서연을 추궁하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들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어젯밤에 화장실 가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화장실이 서재 앞을 지나가나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집이 너무 넓어서. 그때 박도연 비서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태준 상무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인데요. 태준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서연 부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박도연의 기지로 위기는 일단 모면됩니다. 하지만 태준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 서연을 따라다녀요. 정순이 여사와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서연은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서연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민호 씨 걱정이 되어서요. 그러고 보니 요즘 태준이 행동이 좀 이상해. 뭔가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 같더라. 정순이 여사의 말에 서연은 귀가 번쩍 뜹니다. 어떤 식으로요? 내일 갑자기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다음 달 예정이었는데.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태준이 예정을 앞당긴다는 건 뭔가 급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주주총회에서 뭘 하려는 건가요? 아마 정식으로 회장직을 승계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민호가 이 상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날 저녁 서연은 정민호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내일 주주총회를 앞당겼다고 하셔요. 정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아마 어젯밤 일 때문에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계획을 앞당겨야 해요. 내일 주주총회에서 제가 직접 나타나서
태준의 비리를 폭로해야겠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서연 씨가 찾아준 증거가 있으니까 가능할 거예요. 정민호는 USB를 들여다보며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 주주총회 시작 전에 이 자료들을 언론에 먼저 공개해야 해요. 언론에요? 네, 그래야 태준이 중간에 막을 수 없어요. 박도연 비서님께 부탁해서 기자들에게 미리 자료를 전달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세안그룹 본사는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주주총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서연은 정민호와 함께 비밀리에 준비를 합니다. 제가 총회장에 나타나면 태준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정민호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요. 한 달 만에 정식으로 옷을 갖춰 입은 모습이에요. 서연 씨도 함께 가실 거죠? 저도 가야 하나요? 물론이죠. 서연 씨는 제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핵심 증인이시고요. 오전 10시 세안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가 시작됩니다. 태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정민호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경영권 승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주주들은 조용히 듣고 있어요. 대부분 태준의 편으로 돌아선 상황이죠. 현 상황에서는 제가 회장직을 승계받아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태준이 말을 마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잠깐만요. 정민호가 서연과 함께 당당하게 들어서요.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립니다. 민호? 태준은 정민호를 보고 얼굴이 하얘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민호입니다. 정민호의 등장에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의식을 회복한 거야? 태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며칠 전에 깨어났어요. 다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정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속이고 있었다는 말이야? 속인 게 아니라 진실을 알아내고 있었어요. 정민호는 USB를 꺼내며 말합니다. 태준 상무, 이게 뭔지 아시죠?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게 뭔데? 숨겨둔 돈 계획이요. 당신이 회사 자금 50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증거죠.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립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없어. 태준이 부인하지만 정민호는 침착해요. 여기 있는 수첩에는 날짜별로 송금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싱가포르 계열사 50억, 스위스 계열사 80억. 정민호가 구체적인 숫자들을 말하자 주주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건 정당한 투자야. 투자라면 이사회 승인을 받았어야죠. 하지만 이 자료들은 모두 비밀리에 진행된 거잖아요. 정민호는 회의실 스크린에 자료들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도 이 자료들이 전달되었어요. 아마 지금쯤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을 거예요. 태준은 휴대폰을 확인해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너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꾸민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힌 거죠. 정민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서연이 큰 도움을 주었어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섭니다. 저는 우연히 태준 상무의 서재에서 이 자료들을 발견했어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건 명백한 범죄죠. 주주들이 태준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도 속은 거 아니야. 5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몰래 빼돌리다니. 태준은 사면초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죠. 나는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야. 회사를 위해서?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인가요? 정민호의 반박에 태준은 할 말을 잃습니다. 주주총회는 결국 태준의 모든 직책 해임과 법적 조치로 마무리됩니다. 정민호는 정식으로 회장직을 유지하게 되었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민호와 서연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서연 씨.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 할만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이제 계약이 끝난 건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정민호도 진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서연은 잠깐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저는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민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약속은 지켜야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짜 파트너가 된 것 같았거든요. 주주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서연은 세안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작은 캐리어에 짐을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정민호가 방문에 기대어 서서 아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네, 약속했잖아요. 서연은 대답하면서도 정민호를 쳐다보지 못해요. 왠지 눈을 마주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서연 씨 덕분에 모든 걸 지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깐 침묵에 빠집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박도연 비서가 차를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차에 타기 전 정민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서연 씨, 행복하게 사세요. 민호 씨도 건강하시고 회사 일 화이팅 하세요. 정민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덧붙입니다. 혹시 가끔 안부 연락 드려도 될까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죠. 차가 출발하자 서연은 뒤돌아서 정민호를 바라봅니다. 그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서연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어 답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와 서준이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누나. 서준이가 달려와서 서연을 꽉 안아줍니다. 아빠는 어떠세요? 어제 퇴원하셨어. 의사가 완전 회복했다고 하셨어.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살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 시간이에요. 한 달 후 서연은 대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정민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서연 씨, 잘 지내시죠? 태준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정의가 승리했네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다행이에요. 민호 씨도 건강하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서연은 잠깐 망설입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에 집중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 집중하고 있어요. 6개월 후 서연은 영어 교육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줍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완전히 회복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졸업 후 서연은 명문 사립학교에 교사로 취직했어요. 정식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보람됩니다. 1년 후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검은 세단이 서 있어요. 정민호가 차에서 내려서 서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연 씨, 민호 씨, 어떻게 여기를? 축하드리러 왔어요. 올해의 우수교사상 받으셨다면서요? 정민호는 꽃다발을 건넵니다. 두 사람은 학교 앞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빴어요.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느라. 서연 씨는 행복해 보이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하고 싶던 일도 하고 있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정민호는 서연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서연 씨가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잠깐 침묵이 흐른 후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 진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계약이 아니라 진짜로요. 서연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은 후 따뜻하게 웃습니다. 민호 씨,
저는 지금 이 삶이 정말 좋아요. 자유롭고 평범하고 제가 원하던 그런 삶이요. 정민호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죠. 서연 씨는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요. 정민호가 일어나며 말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서연 씨, 계속 행복하세요. 정민호가 떠난 후 서연은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계약 결혼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서연은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팔려간 과외선생에서 시작해서 재벌가의 숨은 파트너가 되었다가 이제는 자유로운 교사가 된 자신의 인생이 드라마 같아요. 누나, 무슨 생각해? 서준이가 물어봅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행복해졌구나 싶어서. 맞아.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서연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의 절박했던 상황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짜 동반자가 되어 위기를 함께 극복했던 정민호와의 인연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이제 서연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안그룹의 계약 신부였던 이서연은 이제 완전히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